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산계획과 생산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4번에 생산계획이 나오고 밑에 보면 생산계획의 정의 및 의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로 1번에 보시면 절차계획 또는 뭐 순서관리 또는 라우팅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 줄에 줄을 좀 꺼주시고요. 작업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장소, 자, 여기까지 줄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산에 관련된 계획들인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각 작업의 실시 순서, 실시 장소 및 경로 요거 줄 꺼주시고요. 그래서 각 작업의 실시 순서라는 것은 작업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 실시 장소 및 경로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생산 라인에 대한 경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줄 긋습니다. 각 작업에 사용할 기계와 공구. 자, 요 기계와 공구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에 줄 긋습니다. 각 작업의 소요 시간과 표준 시간의 비율, 요것도 계획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4번, 5번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 필요한 작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공수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공수계획이라는 거는 단어에 그 의미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수계획에서 이 앞에 있는 공자 있죠. 공자는 만들 공자고요. 그리고 수라는 거는 수량, 우리가 세알릴 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 때 필요한 수를 나타내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칩시다. 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의 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작업자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 기계나 작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거를 공수를 계획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쉽게 써드리면은 기계 및 사람의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말로는 작업자의 필요 수를 산정하는 것을 공수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생산 계획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나 기계의 부하를 결정하여 이를 현재 인원 및 기계의 능력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계획으로 줄 긋습니다. 부하 결정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부하란 무엇이냐? 생산 능력에 있어서 개별 제조 공수의 합, 요거 줄 거 주세요. 개별 제조 공수의 합, 전체 합을 뭐라 그래요? 전체 부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작업 능력이죠. 작업 능력은 뭐겠어요? 작업자의 능력이니까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 능력은 작업자 수 곱하기 능력 환산 개수 곱하기 월 실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이 되고요. 그 밑에 니은해 보시면 기계 능력, 이거는 기계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기계의 월 가동 일수 그리고 1일 실 가동 시간. 그래서 기계가 뭐 어떤 기계는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돌 수도 있고 뭐 12시간 돌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1일 실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 곱하기 기계 대수를 하게 되면 기계의 능력이 구해지는구나. 그래서 요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여력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별표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력이라고 쓰는데 이 여력이란 게 뭐겠어요? 힘력자겠죠. 그래서 뭔가 남았대요. 여분의 힘이다. 그래서 남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능력 분의 능력 빼기 뭐죠? 부하. 자, 이렇게 하면은 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구하고 싶기 때문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작업자의 능력이 100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100이 들어가겠죠. 자, 이때 작업자에게 부하를 걸었는데 한 50 정도를 걸었어. 그러면 100 빼기 50이니까 50이고 50 나누기 100이니까 0.5입니다. 0.5 곱하기 100 하면은 자, 남는
힘이 어떻게 돼요? 여력이 50% 정도 남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 산술 계산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 100이라고 픽스가 돼 있으면 부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력이 많이 남고요. 부하가 크면 클수록 뭐 80, 100, 120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는 힘이 부족해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공식 쉽습니다. 능력분의 능력 빼기 부하입니다. 부하가 커질수록 여력은 줄어들 거고 부하가 작을수록 여력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공식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밑에 큰 5번에 생산 통제 봅시다. 자, 바로 밑에 1번에 PERT 또는 뭐 CPM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트워크 계획 기법으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일정, 노력, 비용, 자금 등과 관련시켜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갈로 1번에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자, 기호를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단계라는 게 나오는데, 단계라는 거를 뭐 다르게는 이벤트 또는 노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로는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기억에 줄을 긋습니다. 작업이나 활동의 시작 또는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의 시작 또는 완료 시점을 각 단계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에는 그냥 읽어봅시다. 시간이나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 순간적인 시점이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활동이라고 나와요. 활동. 자, 그래서 활동은 액티비티 또는 잡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화살표로 나타내죠. 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을 쭉 긋습니다. 활동은 과업 수행 시간 및 자원, 인원, 물자, 설비 등이 소요되는 작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자, 그래서 활동이란 것은 중요한 거는 시간 및 자원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및 자원이 소요된다.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기억 니은은 읽어만 볼게요.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작업, 개별 작업을 표시한다. 니은에 하나 또는 여러 활동이 한 단계에서 착수되기도 하고 완료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명목상 활동. 자, 명목상 활동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더미 액티비티라고 해서, 더미 뭐예요? 가짜 인형이죠. 가짜 인형, 더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녀석은 이제 명목상 활동이라 해서 표시 기호로는 화살표는 화살표인데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명목상 활동. 자, 그래서 줄을 쭉 긋습니다. 명목상 활동은 한쪽 방향의 화살표를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이 활동은 시간이나 자원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상 활동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활동이기 때문에 명목상 활동 또는 더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활동이랑 명목상 활동을 비교하는 방법은, 진짜 활동이란 건 뭐예요? 시간이나 자원이 소요되는 거고, 명목상 활동은 말 그대로 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요게 3단계, 그럼 요게 4단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얘가 이제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 그럼 예를 들어 시작할 때는 이게 원자재가 될 수 있겠죠. 원자재인데, 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요. 자, 3번도 가공품입니다. 가공품. 그리고 이제 가공품을 다 만들고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 뭐예요? 원자재라는 1단계, 그 다음에 가공품이라는 2단계, 3단계가 되는 거고, 완제품이라는 4단계가 돼요. 그럼 얘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단계로 갈 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 그러면 1에서 2단계로 갈 때 요 활동은 2시간을 소요한 겁니다. 요 화살표가 활동이라고 했죠. 동그라미는 다 뭐죠? 단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에서 4단계로 갈 때 소요 시간이 뭐 대략 한 5시간 정도, 3시간으로 할까요? 3시간 정도 걸리더라. 그리고 이제 1에서 3단계로 갈 때 활동 시간이 2시간이 걸리더라.
3에서 4로 갈 때 활동 시간이 5시간 걸리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면 되죠. 1, 2, 4단계로 갈 수도 있고 1, 3, 4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때 1, 2, 4단계로 가게 되면은 2시간, 3시간이니까 5시간 걸리는 거고 1, 3, 4단계로 가면은 2시간, 5시간이니까 7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가급적 작업을 어떻게 1, 2, 4단계로 해주는 게 좋겠더라 라는 거죠. 이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공사기간 또는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용, 코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 생산 시스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기존에 있던 그 집주인들한테 돈도 받지만 그걸로 부족하니까 금융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낀다라고 했죠. 이러한 대출 자금들을 전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이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공사 인부들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줄여주면 줄어들수록 이러한 비용이 낮아지는 시스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1, 2, 4단계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명목상 활동이란 거는 이렇게 점선을 그어가지고 1, 3, 2, 4단계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목상. 그러면 이 명목상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명목상 가상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의 소요가 없다. 시간이나 뭐 자재 이런 것에 소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호들을 쓰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아, 요거는 그렇게 나타내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갈로 이번에 작업 활동 시간의 추정이라고 해서 3점 견적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낙관치, 정상치, 비관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지워버리고,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업 활동 시간의 추정인데,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낙관치입니다. 자, 낙관 시간치인데 제가 그냥 낙관치라고 적을게요. 낙관치가 되고요. 요걸 이제 기호만 보시면 되는데 TO 또는 A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A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낙관치란 건 뭐냐면은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줄 것입니다. 최소 시간. 최소 시간을 말하며 예정대로 잘 진행될 때의 소요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기가 길어지지 않고 최소 시간으로 끝났다. 그럼 최고죠. 그게 완전 최고입니다. 그래서 낙관치라고 보는 거예요. 낙관치. 낙관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최소 시간치.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상시간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상치라 쓸게요. 정상치. 그러면 이 정상치의 기호는 어떻게 되느냐? TM으로 쓸 수도 있고 M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M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치란 것은 작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줄긋습니다. 정상시간. 그래서 정상시간을 말하며 최선의 시간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정상시간. 그래서 낙관치라는 거는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오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때 낙관치를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치보다는 좀 오래 걸리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요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정상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비관치.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비관치라는 거는 비관한다라는 거죠. 비관시간. 그래서 TP라고도 쓰고 B라고도 쓰는데 우리는 B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줄긋습니다. 최대 시간. 최대 시간을 나타내며 이게 가장 안 좋겠죠.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설명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A, M, B죠. 낙관치가 A, 정상치가 M, 비관치가 B입니다. 그러면 A, M, B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야가 제일 많이 걸리고 야가 제일 적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낙관, 얘가 정상, 얘가 비관.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기대시간치라는 게 나오죠. 기대시간치. 이게 공식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을 별표를 해주시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역, 니은 해가지고 T라는 게 기대 시간치거든요. 요거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공식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외우냐? 자, 6분의 우리 방금 배웠어요. A, M, B죠. A, M, B 순서대로 낙관치가 가장 적게 걸리고 비간치가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A, M, B라고 적으시고요. M 앞에 4만 붙이시면 됩니다. M 앞에 4만 붙이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더하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공식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A, M, B 쓰고 M 앞에 4만 붙여주면 되고 밑에 6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기대시간치 구하는 공식이고 그리고 기대시간치뿐만 아니고 기대시간치의 분산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E의 분산인데 시그마 제곱을 제가 분산이라고 했죠. 자, 이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6분의 뭐냐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제일 큰 게 B, 제일 작은 게 A죠. 그래서 B 빼기 A.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요. 전체 제곱하면 됩니다. 6분의 6분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6분의 A, M, B, M에 4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6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거 전체 제곱하면은 분산이 되더라. 공식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공식 배웠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낙관치 A 최소 시간, 정상치 M 중간이겠죠. 그래서 정상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간치 B 최대 시간이라 한다. 가장 오래 걸린다. 비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간적이다. 낙관치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 그래서 가장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식 배웠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 소요 시간이 빠른 경우 5시간, 보통이면 8시간, 늦으면 12시간 걸린다고 예측되었다면 여기까지 읽어보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것부터 제가 이 순서대로 알아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 M, B죠. 순서대로 외웠을 때. 그래서 제일 빠른 게 5시간, 보통이면 8시간, 가장 늦으면 12시간이래요. 자, 이렇게 걸린다고 예측되었다면 3점 견적법에 의한 기대시간치와 분산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자, 기대시간치가 T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시간치부터 풀면 T는 자 6분의 제가 A, M, B라고 했고요. M에 4만 들어가면 된다고 있어. 더하기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그래서 6분의 A가 5, 그 다음 더하기 4 곱하기 8 더하기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166 나올 거고요. 반올림하게 되면은 8.2가 나오네요. 8.2. T는 8.2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봅시다. 시그마 제곱은 자, 이것도 똑같죠. 6분의 똑같습니다. 큰 놈에서 작은 놈. B가 제일 크고요. A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제곱. 분산이니까 제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넣을게요. 6분의 제일 큰 게 12 빼기 제일 작은 게 5라고 있습니다. 자, 전체의 제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36 나오네요. 1.36. 자, 그러므로 기대 시간치가 8.2고요. 그 다음 분산의 값이 1.36인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요 공식입니다. 공식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지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밑에 갈로 3번에 일정 계산에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단계 시간에 의한 일정이라고 해서 뭐 가장 이른 예정일, 가장 늦은 완료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고요. TE가 있고 TL이 있죠. 자, 그래서 TE라는 거는 가장 이른 예정일, 가장 이른 예정일을 표시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가장 이르기 때문에,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한다. 전진 계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TL 같은 경우는 가장 늦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늦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있어서는 가장 뒤쪽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후진 계산 방식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라는 거는 time earliest라고 해서 가장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earliest가 빠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계산법, 가장 이른 예정일 전진 계산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TL이라는 거는
타임 레이티스라고 해서 레이티스라는 거는 최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최근. 그래서 최근이란 게 뭐냐? 이게 가장 늦은 예정일이면 공사가 끝난 후에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에 가장 최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후진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난 후 최근일입니다. 공사 중에 최근이 아니에요. 공사가 끝난 후 계산하기 때문에 끝난 후 최근이기 때문에 타임 레이티스라고 하고 가장 늦은 예정일 후진 계산법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단계 여유라는 게 나와요. 단계 여유라고 해서 요게 S 또는 슬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는 어떻게 되냐? TL 빼기 TE라고 썼죠. 그럼 TL은 뭐예요? TL은 후진 계산법, T는 전진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일수로 딱 따졌을 때 TL이 어떻게 돼요? TL이 가장 늦은 예정일이니까 공사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 기간으로 생각하면 가장 일수가 많겠죠. 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제일 뒤에 계산하니까. 근데 공사가 빠르게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 그럼 가장 이른 예정일, 요 놈은 어떻게 돼? 밑에 거보다는 요 녀석이 좀 작겠죠. 공사 일수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값이 더 크고요. 얘가 값이 더 작다라는 소리야. 일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TL 빼기 T라는 건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예요. 그러니 공사 기간이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빼주게 되면은 이제 여유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게 단계 여유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다면 이 단계 여유를 어떻게 쓰느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단계 여유에는 정여유, 영여유, 부여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여유, 영여유, 그 다음에 부여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칭만 봤을 때는 이 뭔 소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정여유란 것은 TL 빼기 TE가 항시 0보다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영여유란 거는 TL 빼기 TE가 0과 같은 상태, 0이다 요 뜻이에요. 그 다음 부여유란 거는 TL 빼기 TE가 이건 반대니까 0보다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TL 빼기 T라는 게 슬랙이잖아요. 슬랙이 뭔데요? 단계 여유죠. 그래서 정여유란 것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유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영여유는 이게 딱 0인 거예요. 이 단계 여유가 딱 0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거죠. 딱 맞춰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부여유는 뭐겠어요? 0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유가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주공정의 발견 또는 가로에 보시면 에로 공정이라고 돼 있고요. CP 요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단 그림을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주공정의 발견이라 돼 있고 요걸 다르게는 에로 공정이라고 하고 CP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을 쭉 꺼주세요. 주공정이란 여러 공정 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각 단계가 지금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뭐예요? 활동이죠. 화살표로 그려진 게 활동인데 이 활동을 A, B, C, D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의 시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의 활동 시간이 요게 T가 예를 들어 2라고 쳤을 때 자, 각각 전부 T라는 거 생략할게요. 자, B는 6시간, C는 12시간, 얘는 6시간, 그 다음에 E는 2시간, F는 8시간, G는 10시간, 그 다음에 H는 3시간 이렇게 한번 임의로 제가 시간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공정을 찾을 거고요. 이 주공정을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에로 공정이라고도 해요. 에로 공정. 그리고 CP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찾느냐? 각 단계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6, 7로 갈 수도 있고 1, 2, 4, 6, 7로 갈 수도 있고 1, 2, 5, 6, 7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1, 2, 3, 6, 7 단계로 쓰기보다는 그냥 요 A, B, E, H 있죠. 그래서 요 활동으로 제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A, B, E, H 요 루트로 간다라는 거죠. 뭐 단계로 쓰셔도 되고 활동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A, B, E, H가 1, 2, 3, 6, 7인 거는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A, B, E, H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2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미리 계산을 했거든요. 요 값이 13이 나올 겁니다. 1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4, 6, 7입니다. 그래서 A, C, F, H. A, C, F, H.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25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밑으로 갈 수 있죠. 1, 2, 5, 6, 7입니다. A, D, G, H죠. A, D, G, H. 그러면은 2시간, 6시간, 10시간, 3시간 이렇게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값이 21시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공정이란 게 뭐예요? 작업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을 주공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25시간이 걸리는 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ACFH입니다. 뭐예요? ACFH. 그래서 요것도 다르게 쓰게 되면 1, 2, 4, 6, 7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게 주공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CFH로 쓸 수도 있고 1, 2, 4, 6, 7단계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공정을 왜 애로 공정이라고 하겠어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뭔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애로 공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좀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 낙관치 배웠고 비관치 배웠고 정상치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낙관치는 얼마예요? 낙관치 시간은 요 13시간 걸린 거. 요게 낙관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로 따지면.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요게 어찌 보면 정상치라 볼 수 있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개념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정상치라 보고 요거를 우리가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얘가 이제 뭐예요? 가장 오래 걸렸으니까 비관치라 볼 수 있습니다. 비관치라 쓰고 뭐 B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구해낼 수 있거나 문제에서 예를 들어 주공정을 구하세요 하고 이런 그림을 줄 수 있죠. 물론 시간을 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빠른지 느린지 막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은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림이 생소해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소 비용 계획법 요거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최소 비용 계획법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기법은 주공정상의 요소 작업 중 비용 구배가 가장 낮은 요소의 작업부터 한 단위 시간씩 단축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갈로 1번에 비용 구배라고 해서 줄을 쭉 꺼줍니다. 작업 일정을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단위 시간당 소요 비용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공식이 있는데 요거 별표해 주셔야 되고요. 상당히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배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우선은 공식은 정상 시간 빼기 특급 시간 분의 특급 비용 빼기 정상 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식 자체가 처음 보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의미를 알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용 구배란 작업 일정을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단위 시간당 소요 비용이죠. 단위 시간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래쪽에 가는 거예요. 분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시간이고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밑에 있는 거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비용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공식 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단위 시간당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을 그대로 외우셔도 되는데 사실상 이거를 이해해버리면은 외울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구나. 요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정상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이 원래 실제로는 뭐 몇억, 수십억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돈이 10,000원 든대요. 자, 그러면 이 10,000원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노? 자, 그거를 정상 시간이라 하죠. 공기가 7일이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요. 인건비도 아끼고 공사 기간도 줄여서 비용을 아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을 줄여주면 비용이 아껴지는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PF 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건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집주인들한테 받은 돈도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 낀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출이라고 생각합시다. 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지는 만큼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될 것이고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중간에 이제 바로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덜 내도 됩니다. 그렇게 비용을 아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줄여주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출 이자도 덜 갚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뭐 딴 거 없죠. 우리 공사하시는 인부분들한테 좀 잔업 좀 해주세요. 특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돈 더 줘야 되죠. 그래서 뭐 1.5배 드릴게요. 아니면 뭐 2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특근을 시킬 때 필요한 비용이 뭐냐? 특급 비용이다. 그래서 잔업하시면 1.5배 더 드릴게요. 그래서 15,000원 주는 거야. 15,000원. 자, 그렇게 하니까 인부들이 잔업을 함으로써 특근을 함으로써 이 시간이 아껴지는 거죠. 그래서 특급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줬더니 한 2일 정도 줄었어. 그래서 5일 정도 걸리더래.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니까 공사 기간이 줄면서 코스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특급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해버리면 아껴지는 돈보다 이 나간 돈, 특급 비용으로 나간 돈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비용 구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구배 계산해 보면 정상 시간 빼기 특급 시간이죠. 이거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시간이죠. 시간이 큰 게 당연히 정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7 빼기 5 되는 거고요. 분해. 그 다음 비용은 큰 게 뭐예요? 특급 비용이죠.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15,000원 빼기 1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리 계산했는데 2,500원 될 거예요. 2,500원 per 일이죠. 요게 7일 5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2,500원까지가 비용 구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높아져 버리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용 구배를 하고요. 비용 구배 공식 어렵지 않죠? 밑에 거 시간이고 위에 거 비용이에요. 정상이 앞에 가냐, 특급이 뒤에 가냐, 또는 뭐 특급이 앞에 가냐, 정상이 뒤에 가냐 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외우실 때 시간분의 비용으로만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외우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 하나 나오죠. 요거 이제 풀어보면은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시면 정상 소요 시간이 5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2만 원이며 특급 소요 기간이 3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3만 원이라면 비용 구배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시간은 시간끼리 나타내요. 시간 5일이고 3일이에요. 그럼 시간이 밑에 거잖아요. 시간분의 비용이니까 자, 비용 구배는 시간이 밑에 들어가니까 시간 중에 큰 게 5일이고 작은 게 3일이죠. 시간 밑에 쓰고 위에 비용 큰 거 3만 원이고요. 빼기 작은 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요렇게 푸시면 돼요. 비용 구배. 시간분의 비용에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가 정상 시간, 그 다음 특급 시간, 특급 비용, 정상 비용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알잖아요. 특근을 시켜서 특급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일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특급 비용을 더 줘야 되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가는 게 시간의 경우는 정상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비용이란 것은 특급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니까 시간분의 비용으로 하시고 큰 것 빼기 작은 거, 큰 것 빼기 작은 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게 5,000원 per 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